IT의 신!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는 아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신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투표 결과로 정해졌습니다. 아신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해 주신 우리 하늘바라기님은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으니까요. HSL 파트너스, 영어로 HSA PARTNERS 네이버닷컴으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다 우리가 쓰고 싶지만 민주주의적으로 아신으로 여러분들을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돌파구. 지금 우리 이제 10만 전자는 고사하고 8만 전자도 깨졌어요. 그죠? 슬퍼요. 그죠? 저도 슬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강남 아파트다. 그래서 쌓아가는 거지 자꾸 트레이딩하고 매매하면 돈 못 법니다. 단기적인 종목들도 제가 좀 가져올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뭔가 돌파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투자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돌파구의 첫 번째 열쇠는요. 첨단 기술에 집중해서 양보다는 진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필사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요. 양보다는 질의 승부를 해야 됩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구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TSMC가 5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17%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MC, 글로벌 파운드리즈, 이 두 회사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SMIC, 중국입니다. 그리고 TSMC 대만 회사죠. 그리고 UMC 대만 회사. 그리고 삼성은 한국 회사고요.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미국 회사인데요. 최근에 인텔 인수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삼성이 지금 TSMC를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10나노 이하의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삼성이 TSMC를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전방시장에서는 팹리스 업체들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죠? 팹리스 업체들 고객을 많이 끌어와야 되고요. 후방시장에서는 IP 생태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팹리스는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미리 생산해서 만들어도 돼요. 그죠? 미리 재고를 쌓아놓고 팔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주문이 들어와야지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팹리스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자사 엑시노스 물량이 있죠.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리고 IBM을 유치를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을 지금 TSMC에서 일부 물량을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더 많이 물량을 끌어야 됩니다. 결국 전방시장에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애플입니다. 애플이요. TSMC 물량의 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고객이거든요. 여기서 반만 가져도 좋겠죠.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러려면 미세공정 기술이 3나노에서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후방 쪽에서는요. IP 생태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는요. 머티리얼 코스트보다는 이 IP라는 지적 자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설계 자산이 더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설계 자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많을수록 유리를 하겠죠. TSMC 같은 경우는 이 IP를 제공해 주는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IP를 가지고 있는 게 한 3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IP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협력사도 많이 없죠. 거기에다가 삼성이 가지고 있는 설계 자산은 한 6,0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도 지금 고객사 수에서도 밀리고 후방에서도 IP 생태계 자체도 밀리는 상황이니까요.
삼성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 3나노에 집중해서 지금은 5나노에서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나노 핀펫이 경쟁 상황인데요. 향후에는 3나노 GAA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SMC는요, 3나노까지는 핀펫으로 갑니다. 그런데 2나노부터는 TSMC도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요, 설계 자산의 IP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 있습니다. 코아시아라는 회사가 있고요. 삼성 파운드리의 협력 회사입니다. ISP라고 해서 디자인 쪽으로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탭에 들어가기 위해 디자인 쪽으로 최적화해서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요, TSMC 쪽의 벤더였어요. 그런데 삼성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면서 TSMC에서는 잘렸고요. 그런데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지가 커지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삼성 3나노 GAA 공정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자, GAA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결국 TSMC의 어떤 목을 겨눌 수 있는 숨겨진 비밀 무기 같은 건데요. 이 GAA의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예전에 D램에서 한번 세계 1등을 차지한 적이 있죠. 일본을 밀어내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세계 1등을 차지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D램 같은 경우는 예전에 1메가 D램부터요, 그때 당시 굉장히 기술적으로 고민이 많았었어요. 이 트렌치 방식이라고 해서 웨이퍼에다가 홈을 파서 회로를 만드는 방식을 미는 쪽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택 방식이라고 해서 웨이퍼 위에다가 얇은 막지를 올려서 회로를 만드는 방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삼성은 후발주자에서 선두주자로 세계 1등으로 치고 나가는데 되게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스택 공정을 채택한 거였습니다. 당시에 트렌치 방식은 마이크론이나 히타치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이쪽을 밀고 있었고요. 심지어 국내 현대반도체도 트렌치 방식을 채택을 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 스택 방식을 밀었어요. 그때 이 스택 방식을 제안했던 유명한 사람이 권오현 부회장하고 진대재 사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승부를 성공해서 세계 1등이 됐고요. 낸드 플래시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당시에는 플로팅 게이트라는 방법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이 이때 차지드 트랩 플래시라는 이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으로 도시바를 밀어내고 낸드 플래시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GAA를 무기로 핀펫을 가장 잘하는 TSMC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베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말씀만 드릴 뿐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러면 GAA 관련 수혜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그죠? 원익 IPS라는 회사가 이쪽으로 ALD 장비 쪽으로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DNF라는 회사가 이 하이K 소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이 회사는 이제 초산계 에천트 쪽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서울케미칼 과산화수소 요 세정액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삼성이 TSMC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이제 전공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후공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후공정의 중요성은 이 앞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요. 이제 후공정 쪽은 칩렛이라는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기존에는 3D 패키징, 2.5D 패키징 이런 쪽으로 계속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의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요 다이를
이렇게 해서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그러죠. 시스템 인 패키지로 이런 식으로 패키징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원래는 이 3D 구조로 이렇게 쌓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3D 구조로 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CPU라 그러면 뭐 AP 같은 거 들어가 그러면 여기 이제 DRAM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NAND 플래시 이렇게 TSV로 연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TSV로 연결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건 다 반도체 다이입니다. 다이이고요. 여기 서브스트레이트가 아니고 이제 요게 서브스트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패키징을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최대의 반도체 속도, 전력 소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능을 잘 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가 갈 건데요. 그게 삼성 입장에서는 X큐브라는 기술과 i큐브라는 큐브 시리즈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X큐브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AP, CPU 같은 게 있다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회로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SRAM이 이렇게 TSV로 바로 연결해서 패키징을 하는 요게 X큐브고요. 이제 i큐브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DRAM을 여러 개를 쌓아요. 그래서 요게 TSV로 연결해서 요게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요게 CPU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게 i큐브예요. 요거는 이제 인터포저고요. 인터포저고 여기에다가 PCB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칩넷 구조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TSMC 같은 경우는요. 코어스라고 해서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어스라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의 X큐브, i큐브의 관련 수혜주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X큐브, i큐브 쪽으로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미반도체는요, 본더 쪽, 이 TSV로 연결하려면, 이 칩을 연결하려면, 이걸 구멍도 뚫어야 되지만, 이 다이들을 이렇게 딱 붙여줘야 돼요, 본더로. 딱 붙여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고요. 여기 또 EMI 차폐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회사가 하게 되고요. 인터포저나 이런 쪽으로 미세 드릴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을 이제 레이저 가지고 가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캐시텍 같은 경우는 이런 웨이퍼들을 얇게 가공하는 CMP 쪽으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제우스는 TSV 세정 쪽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요. 이런 웨이퍼에다가 구멍을 뚫었을 때요. 구리를 가지고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CVD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칩렛, X큐브, i큐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제 칩렛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인텔이 신규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를 내년 초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CPU에요. 이런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게 돼요. 그럼 이쪽 수요가 커질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기대감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시장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 꼭 주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서요. 또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저의 내피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두 팹리스 업체들은 다 TSMC 팹을 쓰고 있어요.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팹리스 업체의 입장에서요. 여기에다 독점적으로 의존하는 게 좋을까요?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삼성에게 파운드리를 맡길 수 없는 것은 삼성이 엑시노스를 직접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팹리스의 경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고객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는 시나리오가 꾸준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를 한다 그러면요,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바인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런 그림, 어떤 삼성전자의 밸류를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저의 내피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이게 확정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요, 삼성이 M&A에 적극 나서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NXP 인수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세계 차량 반도체 2위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쪽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설계 자산들과 IP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량,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물량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 하만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M&A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계속 이야기가 언론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수혜주 말씀드려야 되겠죠. 오늘 수혜주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뭔가 공격적으로 나간다 그러면요,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요,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이 이쪽으로 크게 성장한다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고영은 3D AOI 이런 검사 장비, 그리고 3D MOI 같은 기존에도 전장용 부품 쪽에 검사 장비를 굉장히 많이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대덕전자하고 심택은 플립칩 BGA라는 기판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칩렛이라는 구조에서도 이런 기판이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시스템인 패키지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우리 덕산 테코피아도 하이케이 쪽으로 하고 있는데 DNF하고 뭔가 경쟁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하이케이가 뭐냐면요, 하이케이는요, 유전율이 4 이상인 물질을 하이케이라고 불러요. 하이케이가 물질 이름이 아니라요, 유전율이 4 이상이면 하이케이고요, 유전율이 4 언더면 로우케이입니다. 그래서 하이케이에는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요. 지르코늄 계열이 있고 하프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르코늄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향후에는 하프늄을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DNF가 일본의 아데카와 경쟁해서 굉장히 유망하다는 거고요. 덕산테코피아도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겠지만 하이케라는 동일한 물질을 쓴다고 하더라도요, 회사마다 이 팹이나 컨디션이나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덕산테코피아랑 DNF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 ALD 관련 소재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덕산테코피아나 이런 회사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하면요, 매출로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DNF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 개발했고 고객사하고 최적화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경쟁 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 잘 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점 더 댓글의 수준들이 높아지고 저도 많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금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